그다음 이제 금쟁이. 자, 5절에 보시면 이제 금쟁이도 한 문제가 반드시 한 2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형태는 금쟁이가 아닌 것은 또는 인 것은 박스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또 여기는 또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되니까. 자, 맨날 나온다는 직접거래. 그리고 쌍방대리 꼭 나올 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 자, 옛날에는 금쟁이가 7개였습니다. 정말 우리한테는 행운의 숫자가 아니라 7개 불행의 숫자. 이제는 또 10개로 또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가 3년야 징역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4번째 외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3년야의 징역.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지 말아라 금쟁이. 자, 금쟁이 이제 조금 뼈대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자, 문장만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면은 뭐가 금쟁이다. 하지 말아라. 무슨 행위가 금쟁인가. 요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이제 간단하게 이제 118페이지에서 이제 하지 말아라 금지행위입니다. 하지 말라는 금쟁이. 요 금쟁이가 이제 10개. 10개인데 이제 1번부터 이제 우리 자, 9번째까지 이렇게 이제 1번부터 9번째 여기가 이제 우리 하지 말라는 우리 개업 공인주사의 금쟁이, 개업 공인주사 등의 금쟁이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에 10번째가 일반인,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정말 쉽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개업 공인주사의 금쟁이가 아닌 것은 그러면 업무방해입니다. 10번째는 우리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업이 아닙니다. 10번째는 요거 일반인. 자, 일반인도 우리 개업 공인주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3학년 3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1년야 지원기나 1,000만 원야의 벌금인데, 먼저 형벌만 갖고도 정말 시험 문제 나오니까 1학년 1반 매매 알면 초과한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 대상물. 자, 토지나 건물입니다. 자, 토지, 건물, 막 이런 것도 시험 문제 계속 냈습니다. 우리 박스 문제에다가 다음 중에서 금쟁이를 찾아보세요. 토지의 매매업, 건물의 매매업 이렇게도 간단하게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꼭 뭐 그거 다 중개대상물. 제일 첫 번째 중개대상물 편에서 봤네요. 뭐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하면서 봤을 겁니다. 임목이 나왔으면, 공장이 나왔으면 조금 어려웠을 건데 뭐 토지, 건물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중개대상물의 내용은 많지 않으니까요. 중개대상물에 뭐를 매매를 입니다. 매매를 뭘로 했을 때 업으로 했을 때입니다. 매매가 매도 그리고 매수계입니다. 팔고 사고계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요게 이제 금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개대상물 아니고요. 아닌 것들은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건축자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건축자재가 건물 그럼 몰라도 건축자재가 중개대상물입니까? 아니고 여기입니다. 근데 별로만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업이니까요. 여기는 교환을 업으로 했을 때 뭐 바꾸는 거 업으로 그런 거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를 업으로 한다. 물론 이제 중개 의뢰인한테 임대한다. 그런 거 안 되는데 우리 개업공사의 물건입니다. 임대를 업으로 한다. 매매만 정말 매매만 매매하지 다른 것들은 매매 안 한다는 겁니다. 교환은 금쟁이 아니다. 임대업도 금쟁이는 아니다. 그건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근데 매매업 사고 팔고 상당한 수익이 남을 거니까요. 우리가 전문가니까 사고 팔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중개는 안 할 거고요. 사고 팔고만 계속 할 거라는 겁니다. 샀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밥 먹듯이 했을 때는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이제 무등록이라고 쓰겠습니다. 무등록으로 우리 시중에 가면 무등록으로 중개하는 바로 무등록 중개업자가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있는데 등록을 않고. 근데 왜 등록을 안 했을까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근데 조심하실 게 자격증 있어도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거기도 무등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 앞쪽에서도 무등록이 누구냐 그런 거 봤구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모르면 괜찮습니다. 알면서도입니다. 이 알면서도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말 모르면 괜찮다는 겁니다. 모르면 금쟁이가 아니다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다 알았을 텐데도 모른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이렇게 이제 모른다고 했을 때 모르면은 요거는 금쟁이 이다 아니다. 금쟁이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 여기밖에 안 될 정도니까 어렵진 않았을 거고요. 자, 알면서도 먼저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러니까 준대니까 받고 그입니다. 중개를 의뢰받거나, 자, 받았으면 또 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명의를 이용 그입니다. 자,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그입니다.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 그입니다. 자꾸 이제 모종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 이렇게 협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금쟁이로 보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알고 중개를 의뢰받아서 계약을 했을 때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의뢰만 받으면 좀 아주 사전은 초전 박살입니다. 뭐 명의를 이용하도록 해가지고 거래했을 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의뢰 받기만 하면 겨둬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무등록은 3학년으로 갈 거고 알면서도 중개 의뢰 받은 개업공인주사는 어떻게 해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속도 걸릴 수 있을 거야. 의뢰받지 말아라. 명의를 이용토록 하지 말아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많을 건데요. 중개보수, 중개보수나 그다음에 뭐를요? 실비를 중개보수나 실비계입니다. 중개보수 좀 이따 나중에 배우긴 할 건데 보수목계입니다. 실비, 실제 경비, 비용계입니다. 자, 실비를 모아요. 초과. 자, 초과입니다. 네, 초과가 포인트입니다. 매매, 그 다음에 알면 초과 이렇게 할 겁니다. 저 초과하여, 그 다음에 뭐를요? 금품을, 이렇게 금품을 받는 행위. 하다 그 밖에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금품을 받는 행위, 이 받는 행위도 이제 뭘로? 금쟁이로 보겠다는 겁니다. 받으면 모두 금쟁이로 겨둬서 보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첫 번째가 이제 우리 판례 중에서도 너무 심하게 우리 개업공사한테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금쟁인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초과해서 이렇게 이렇게 초과하여, 그다음 이제 받은 수표가 있습니다. 자, 받은 수표 5억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수 한 100만 원인데 수표를 200, 300짜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표가 이제 부도처리, 은행에 가보니까 부도처리가 됐을 때입니다. 자, 그랬을 때도 금쟁이냐? 우리 개업공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단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100만 원짜리 받는 거 수표를 얼마로요? 300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부도처리가 됐을 때 이거 금쟁이가 아닐 것 같습니다. 개업공사가 받을 수 있는 아예 보수까지도 받을 수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자, 부도처리가 돼도 뭐라고요? 금쟁이다. 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과하여 받은 보수를 뭐 했을 때 반환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반환해도 뭐가 될까요? 하여튼 여기는 이제 금쟁이 아니면은 일단 받아보고, 그리고 두들겨 팰 것 같으면 돌려주고, 자, 반환해도 뭐라고요? 이것도 금쟁이입니다. 그리고 자, 어떤 명목이 됐으니까 하여튼 무조건 자, 금품이면은 생활용품이 됐건 간에 차량이 됐건 간에 건물 하나가 됐건 간에 지분이 됐건 간에 모두 다 금쟁이로 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세 번째 조심하셔야 됩니다. 겸업은 요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겸업은 아예 우리 겸업 6개가 있었잖아요. 겸업 6개. 관리대행, 분양대. 이런 것들은 금쟁이하고 아예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뭐 영종고를 초과했다. 아예 여기는 중개보수 자체가 적용 안 되니까요. 겸업은 금쟁이다 아니다. 초과하고 관련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금쟁이가 아니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이제 중개 의뢰는 판단을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 의뢰는 뭐를요? 판단을 그르쳤을 때. 자, 중개 의뢰내기입니다. 하여튼 여기 뭐 거짓된 언행. 자, 거짓된 언행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니까요. 이렇게 거짓된 언행 등으로 그 밖에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건 간에 중개 의뢰인의 뭐를요? 판단을 그르쳤을 때. 판단을 그르치는. 자, 그르치는 행위도 여기도 이제 뭐라고요? 그르치는 행위도 금쟁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속였다는 바로 금쟁이가 여기도 모두 해당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임야가 잘 안 팔릴 건데요. 근데 임야를 비싼 값에 전매주겠다. 아주 높은 값에 이렇게 높은 값에 전매를 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금쟁이다 아니다. 금쟁이다. 이런 것들은 금쟁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팔아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못 팔아준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뭐 3개월 이내 팔아주겠다? 아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지하철 들어서지도 않는데 지하철이 들어온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거래를 했을 때 금쟁이다 아니다 들어오면 괜찮다는 겁니다. 금쟁이입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또 개발이 안 되는데 그리고 개발된다고 속여서 거래했을 때 다 판단을 그르쳤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사지도 않았을 거예요. 막 개발장구요. 거기다 막 집 짓는다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모두 다 뭐다? 금지 행위다. 우리 거짓말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침묵도계입니다. 침묵도계입니다. 하자가 있는데 하자를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뭐라고요? 금쟁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요즘 이제 거의 그냥 간단하게 시험 문제 되는데 이전에는 좀 까탈스럽게 내본 적은 있었다. 그러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3학년 갑니다.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 원의 벌금. 그리고 이제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아주 간단하다고 씁니다. 첫 번째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알면 그입니다. 그리고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중기른의 판단을 거쳤을 때 매매 알면 초과 판단. 말이 딱 되잖아요. 요게 바로 1학년 1반. 매매 알면 초과 판다. 꼭 기하셔야 된다. 매매를 알면은 정말 초과해서 뭐 한다? 판단한다. 그렇게 판단하다가 교도소 1학년에 입학한다. 그입니다. 요 4개. 정말 죽을 사자 4개. 교도소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매매 알면 초과 판다.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3학년 갑니다. 증서를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증서를 그리고 뭐 하거나 여기는 중개만 해도 그리고 증서의 매매를 아까 매매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는 중개대상물입니다. 여기는 증서 투기 조장하니까 그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택법에 증서가 나올 겁니다. 주택상환사채, 무과금을 확인서, 청약저축통장 이런 것들은 증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투기를 조장하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그러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중개의뢰인과 중개의뢰인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중개의뢰인과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중개의뢰인과 뭐 한다고요? 직접 거래. 직접 거래 하거나 입니다. 직접 거래. 내가 살게.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쌍방을 다 뭐 한다고요? 쌍방을 다 대리게입니다.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입니다. 일방 대리 괜찮습니다. 간접 거래 괜찮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꼭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간접 거래입니다. 중개 의뢰인과 확인하는데 다른이 꼭 나와야 됩니다. 다른 개업 공인주사를 통해서입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를 뭐하여? 통해서. 그러니까 통해서 그랬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통하여. 왜냐하면 다른 개업 공인사가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통해. 그리고 거래했을 때는 사라는 겁니다.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공정중개 할 거니까 큰 문제 안 삼겠다는 겁니다. 통해서 거래했을 때 이거는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꼭 시험장 가보면 여기도 금쟁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금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거래 아니잖아요. 그럽니다.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사왔다.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팔았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개업공사 중개대상물도 문제 없습니다. 부인권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기는 일방을 쌍방이라고 씁니다. 일방을 대리했을 때 일방을 대리하여 거래 이렇게 대리해서 그리고 거래했을 때에도 금쟁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쌍방 아니잖아요. 매도인에게도 대리고 매수인에게도 대리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랬을 때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금쟁이가 아니다. 라고 기억을 꼭 이러셔야 됩니다. 맨날 나오면은 여기 나온다. 정말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한 80%는 여기만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투기를 또는 탈세를, 탈세나 투기를 뭐 했을 때 조장했을 때,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여기도 조심하실 게 이제 조장이니까 차익이 있느냐 없느냐 전혀 안 물어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장하는 행위가 이제 여기는 금쟁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출제 2순위가 이제 바로 또 여기입니다. 전매 차익을 탈세나 투기 조장해서 전매 차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전매 차익을 아니면 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전매 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 이렇게 얻지 못한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못한 행위는 탈세 조장, 투기 조장이다. 금쟁이다. 이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투기 조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투기 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쟁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금쟁이에 들어간다. 모두 금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아예 안 본다고 했습니다.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전매에 제한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매에 제한되지 않는, 정말 아주 심하게 바꿨습니다. 전매에 제한되지 않는 그래야 됩니다. 되지 않는, 이렇게 않는 부동산. 전매에 대한 지지를 아예 안 씁니다. 투기 과열지구 아닌가 봐. 공법 배울 겁니다.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금쟁이다 아니다. 이건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매에 제한된 부동산 그랬습니다. 않는 경우는 금쟁이다 아니라, 여기는 금쟁이가 아니다. 않는 부동산도 금쟁이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조심하세요. 자, 출제 1순위, 출제 여기는 2순위. 자, 꼭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정도 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도 아니면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 여기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면서 자그마치 3학년짜리들. 올해 이제 예전에는 1학년이 더 많았습니다. 딱 요까지가 3학년이었으니까 올해 역전됐습니다. 4개, 이제 6개. 3학년 3반은 6개가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8번째가 이제 부당한 이득입니다.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가 바로 8번째 개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해서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금쟁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그냥 이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간의 차익은 정말 괜찮습니다. 민법에서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1억에 팔 거, 1억 1,000만 원 괜찮습니다. 1억 2천 정도도 괜찮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심한 부당한 게입니다. 그냥 이득을 얻거나 그게 아니라 부당한, 정말 심할 정도의 부당이지, 그냥 이득을 얻는다고 해서 금쟁이라고는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약간 높아도 약간 낮아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득을 얻어도 너무 심하다. 막 1억짜리를 2억짜리를 막 1억에 사거나 이런 것들은 부당한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차이 나는 거는 괜찮아.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당한 이득이었습니다. 9번째, 무슨 조폭입니까? 단체를 구성하여, 이런 수가 나옵니다. 자, 단체를 뭐하여? 구성하여. 자, 구성하여 특정 중개들 사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그리고 특정 개업공사 외에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거, 똘똘 뭉치는 거. 요게 이제 담합입니다. 우리 뭐 개론 등에서 배울 건데 담합, 똘똘 뭉쳐 딱입니다. 담합하는 게 바로 여기는 금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개업공사라고 있습니다. 10번째는 누구라고요?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사 등이었으니까요. 소속도 들어갑니다. 중개보존 들어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업 공인사 그리고 등의, 그리고 뭐를요? 업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업무를 뭐 하는 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여기가 이제 금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개가 또 내용이 나올 겁니다. 뭐 제한, 차별, 유도, 방해, 강요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자, 그거 너무 심하게 볼 건 아니고요. 자,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이제 막 제한을 하거나 차별을 하거나 유도를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이런 5개가 있을 건데 그것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막 정말 서럽게 차별하고 그리고 막 강요를 하고 유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거 5개가 또 예시로 나와요. 라고 해서 얼마라고요? 3학년 3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3학년 3반에서는요. 증서를 그다음 누구한테요? 직접이나 쌍방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직접 쌍방한테 뭐 하면요? 투기하면 3학년 3반인데 그리고 부당 단체 업무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은 3학년 3반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3학년 3반이 어떻게 됐었다고요? 먼저 증서를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요? 직접 6번째였습니다. 직접 그리고 누구한테 쌍방 요거 이제 6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다고요? 투우기. 정말 국가가 제일 싫어한다는 투우기입니다.
자, 그 투기를 어떻게 해요? 부당. 그리고 무슨 조폭이냐? 부당단체 업무. 자, 부당단체 업무는 얼마라고요? 3학년 3반계입니다. 아까 매매하면 초과한다 1학년. 그리고 3학년은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투기하고 그 다음에 부당단체 업무는 얼마라고요? 3학년 3반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재가 이제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말 심하게 낼 때는 꼭 그걸 냅니다. 등록 취소 할 수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했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자, 상대적이지 하여야 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금쟁이 웬만하면 할 건데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사무소 정말 쑥대밭 만들 건가요? 그거는 아니라 차라리 그냥 죽으라고 해라. 그입니다.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했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1학년은 할 수 있다. 3학년은 하여야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금쟁이 모두 다 물론 이제 여기 10번째는 아예 그냥 일반이니까 없겠지만 요 9번째까지도 모두 금쟁이는 할 수 있다. 등록 취소는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는 자격정지도 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별표가 세서 6개월로 얻어맞겠지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금쟁이 이제 119페이지에 우리 박스에 남아있는 33조 정말 삼삼하게 10개 바로 여기 이제 하지 말라는 금쟁이로 큰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자, 1학년 1반, 3학년 3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저기 동그라미 2번이 바로 10번째 기업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그리고 5개의 유형 뭐 제한차별, 유도, 방해, 강요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계속 들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2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하지 말아라 금쟁이입니다. 전문인이 하면은 안 되잖아. 하게 되면 매도물순이 큰 피해를 보고 전 국민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대에서 보낼 거야. 하지 말어 금쟁이.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이제 2번 보고 있습니다.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매매만 매매하니까 교환이나 임대차 이런 것들은 문제 안 삼겠다는 겁니다. 정말 매매업만 매매할 거야. 얼마로 매매한다고 했습니까? 1학년 1반. 3학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다 교환업은 금쟁이 아니다. 임대차업도 금쟁이는 아니다. 그런 거 말고 뭐 포인트가 별로 없다라고 그것만 그 정도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개사항물을 풀면은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다, 광업재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들은 간단하게 보시고 4번까지 됩니다. 형벌만 1학년 1반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다는 바로 중개업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거기 알면에다가 두 번째 앞쪽에 있습니다. 알면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그리고 모르면 금쟁이도 아니다. 반대의 속입니다. 모르면 금쟁이는 아니다. 됩니다. 알았으니까 고의 아예 인식했으니까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모르면 문제 안 삼어입니다. 여기 명백히 알면서니까 과실로 몰랐다. 그래도 문제는 안 삼겠다는 겁니다. 알았을 때 알고도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고도 중개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막 주고받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들한테는 친구 잘 사귀라고 그럴 겁니다. 자기는 그냥 무등록하고 놀면서 이상한 친구들하고 놀면서 교도소 보내버릴 거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문제 삼고요. 그리고 의뢰 받거나 금쟁이 거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결과를 본다, 안 본다. 아주 사전에 초점 박살 낸다. 겁니다. 의뢰만 받아봐 바로 교도소 보낼 거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사례 그리고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중개보수나 시비를 모여서 초과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씌워야 됩니다. 초과하면은 여기는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초과해서 받을 수표가 부도 처리가 됐다네. 그래도 금쟁이라네. 돌려줬다네. 그래도 교도소 가는 데는 영향 없다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항상 우리 금쟁이는 하여튼 예외도 없고 봐주는 것도 없고 결과도 안 보고 문제를 크게 삼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례비로 그래도 금쟁이라는 겁니다. 고맙다고 그냥 주는 건 받지도 말라는 겁니다. 큰 문제가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내용들 아주 자세히 좀 써놨고요. 여기 이제 가끔씩은 판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권리금은 중개보수에 안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들어가지. 아예 권리금은 중개보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금쟁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여튼 권리금은 금쟁이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도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세 번째 수표, 당좌 수표 여기 나왔습니다. 괜히 정말 초과해서 받은 수표 부도 처리돼서 내 중개 보수도 못 받아도 거기는 금쟁이다. 이 정도로 결과를 아예 안 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개업공사를 너무 심하게 미워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받지. 아예 그냥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법의 의지를, 판례의 의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교도소 보낼 거야. 경고했어. 이런 소리 같습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정말 덜려줘도 이미 늦었고 모두 금지 행위. 그리고 초과 부분은 무조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뭐 정당하게 받을 걸 받고,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 받을 걸 300을 받았다, 100만 원은 받으라는 겁니다. 200은 무효야. 토해내. 여기는 금쟁이로 보겠다는 겁니다. 항상 문제가 되니까 받지 말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여기도 우리 판례를 이용해서 많이 시험 문제 내봤으니까요. 꼭 조심을 하고. 내용도 좀 간단하게 9번째 하여튼 실무 가서 이런 행위하면은 판사님이 똑같이 얘기할 거야. 우리 판사님은 아주 노공기를 틀어놓습니다. 한 얘기 똑같이 또 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꾸려면은 전원 합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입니다. 아주 거기도 심하게 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매매 알면 초과 판단, 마지막에 판단을 그르쳤을 때 가장 막연하기도 할 겁니다. 중개의뢰는 판단을 그르쳤다. 알았으면은 안 샀다 됩니다. 속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중개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상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는 판단을 걸쳐놨다는 겁니다. 그 판단을 걸쳐내니까 뭔가 우리 실무 가보면은 판례는 여기가 정말 제일 많이 나올 정도로 속였다, 거짓말했다, 거래를 어거지로 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금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손해를 입혀놨다는 겁니다. 몇천, 몇억. 그러면 그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토해내야 되고 부족하면 물어내야 되고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거래상의 중요상, 하여튼 뭐 소재 면적, 지목 구조,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장 거래 규제 모두 다 거짓된 언행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막 위조하는 거 이런 것들도 모두 금쟁에 다 들어간다. 하여튼 적극적인 거, 소극적인 거 모두 다 금쟁에 다 들어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밖에 이제 언행 등 자 간단하게 봐주면 되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 왔습니다. 매매알면 초과 판단 요까지가 1학년 1반. 이제 3학년 넘어갑니다. 정서를 투기 조장하니까 정서를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입니다.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종합 저축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금쟁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정서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쪽에서 분양권 말고 입주권입니다. 이런 것들은 금쟁이다. 무허가금을 확인서,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것들은 모두 금쟁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딱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금쟁이다.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서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중개만 해도 몇 학년이다? 3학년이다. 아까 증서를 봤습니다. 저기 3학년 써졌네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뒤쪽에서 이제 한번 여기도 판례 간단하게 봐주면 되고, 그리고 상가의 분양계약서. 상가의 분양계약서는 그냥 서식에 불과합니다.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입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럽니다. 그냥 입증증서 이런 것들은 금쟁이라고 보기는 아예 어렵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첨권 거기다 이제 아래쪽에 이제 분양권. 근데 분양권은 문제가 없습니다. 분양권 동호수 정해졌으니까 건물이지 증서라고는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그게 입주권이 문제지 분양권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건물이야.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이제 별표 3개를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되고요. 중개거래가 무슨 거래하거나 직접 거래하거나 하여튼 간접거래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른 기업을 통하면 괜찮아. 그리고 다른 개업공사의 의뢰인입니다. 우리 사무소에 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직접 거래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중개 의뢰인과 우리 사무소에 들어온 의뢰인과입니다. 그 워킹 손님과
거래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판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 산다고 하니까 내 것 사봐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내 것도 이제 우리 배우자 또는 자녀, 장인, 장모, 아버지 문제 없다는 겁니다. 내 것만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가족이라고 봐주고 부모님 거라고 봐주고 장인 거라고 봐주고 그러면 공정중개 안 했다고 문제를 또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까지 다 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잘 알아요. 자, 기본 그냥 수임료가 막 4,500 나오니까 소송 갑시다. 우리 꼼짝없이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접 거래 그리고 쌍방대리 다른 개업 일방대리는 괜찮다. 꼭 그것도 금쟁이라고 맨날 시험 문제 정답으로 80%는 나오더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가 뭐가 나올 건지 꼭 정답을 예상하고 가서 찾아보면 나오면 바로 그냥 한 5초도 안 걸립니다. 확실하게 맞추고 다음 문제 풀고 합격하고 나중에 합격자 모임에도 오고 그입니다. 개인 또 그냥 시험 끝나자마자 잠수 타시면 아주 날지고 그입니다. 개인 또 막 중환자실 가시고 성질은 또 급하셔갖고 그입니다. 125페이지 이제 직접 거래 쌍방대리 여기는 직접 내가 살게 내 거 사봐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손해를 입히잖아요. 그 손해 때문에 3년 이하 징역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꼭 1학년 같습니다. 다음 중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아닌 거 직접 거래 쌍방대리도 정답이 엄청 많았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로 문제 삼고요. 그리고 직접 거래 누구를 통해서 다른 기업 공인주사를 통하면 금쟁이도 아니다. 아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디귿에 나와 있습니다. 딱 중간에 있네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정말 밑줄 박스 좀 잘 해놓으시고요.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험 문제 정답 여기 있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번에 쌍방대리를 보실까요? 일방만 한 사람만 대리했을 때 문제 없잖아요. 매도인 들어보고 나 안 해 분리하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매도인도 데리고 매수인도 데리고 혼자서 다 안 해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짜볼까? 짜서 누구에게 손에 입힐까? 손에 안 입혀도 금쟁입니다. 이 정도로 아예 예외 없다는 겁니다. 민법과 무슨 막 예외들 있을 겁니다. 여기는 예외도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하다 일방대리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디귿번에 또 나오네요. 저기 일방대리는 가능. 또 우리 시험 문제 정답 여기 있네. 입니다. 자, 위에 있는 직접거래 쌍방대리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나오면 거기가 정답이 더 많이 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7번째가 이제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수익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첫 번째가 탈세 부동산입니다. 자, 지금 매매가 A, B, C, D 4명이 지금 거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B, C를 딱 생각해 버리고요. A에서 누구로? D로. 이렇게 넘어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B하고 C는 취득세 안 내네요. 양도소득세 안 내네요. 구간을 돈을 못 받아가고 지네 월급도 못 받아가네요. 공공기관 운영도 안 되네요. 가만히 있겠냐고 그입니다.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니까 탈세 조장은 여기는 3년 이하 징역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래는 유효합니다. 뭐 투기 관여지구 같으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으면 안 되겠지만 여기는 문제는 안 삼지만 그런 쪽에는 문제를 삼을 수가 또 있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아예 무효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투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전매 제한 된인가 아니면 전매 제한 되지 아니하는가. 치사하게 이런 것도 꼼꼼하게 안 보면은 시험 문제 틀릴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전매 제한된 그랬습니다. 되지 아니하니라 전매 제한된 부동산에 매매를 중개하는 등 여기도 뒤에는 임대차 그런 건 아닙니다.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했을 때 앞쪽에 탈세 뒤쪽에 투기에다가 꼭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딱 2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3학년. 여기도 3년 이하 징역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매 차익이 있다 없다. 결과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전매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에 해당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에서 이렇게 전매 제한된 그랬으니까 전매 제한되지 않는 것들은 금쟁이가 아니고 좀 아니니까 금쟁이도 아니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해도 3번 출제 2순위 여기 있네요. 그래도 금쟁이. 박스 바로 위에
판례 바로 위에 3번에도 별표 2개입니다. 걔도 여기도 금쟁이 아니다 그러면 X.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어도 금쟁이다. 결과 안 봐. 사전 초전 박살 낼 거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째가 이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 정말 여기는 그냥 영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아주 부당한 이득. 부당한 이득이지 이익이지 절대로 그냥 이득을 얻는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저기 뭐 민법 백사조의 폭행이입니다. 그건 심할 정도지 거기처럼 뭐 간단하게 얼마 뭐 몇천 차이 그런 거 문제 안 삼는다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먼저 내용을 보시니까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입니다. 이렇게 부당한 이익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해가지고 거래가 완료 안 됐는데 입니다. 제3자한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행위입니다. 본인이 얻거나 제3자한테 얻게 하거나 여기도 금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당에는 꼭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고요. 심하게 말장난 안 할 거지만 시험이 거듭되면은 분명히 말장난 할 겁니다. 왜 또 답이 없대? 그랬더니 부당 빼버리고 그냥 이익을 얻거나 그러면 X다. 그러셔야 됩니다. 제3자한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도 고인의 개입니다.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거래 안 끝났다는 겁니다. 그 꼭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중에 비싼 값에 막 팔고 해서 입니다. 굴욕을 아주 심하게 찾으니까 입니다. 자, 이미 뭐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해서 제3자한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거 여기도 금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천부당 만부당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9번째 뭐 조폭이냐 단체를 구성하여입니다. 특정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그리고 특정한 개업공사 외에 공동중개를 막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쪽은 하지 맙시다. 해운사는 해운사들끼리 똘똘 뭉치십시다. 비해운사 몰아냅시다. 그런 것들은 큰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공정중개 문제가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그리고 단체 구성은 이외에 개업공사하고 이제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거 여기도 금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건을 뒤에는 개업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일반인들입니다. 이건 일반인 개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업의 행위를 일반인이 방해한다. 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을 뒤에 보실까요? 개업공사 등에 여기도 업무를 방해하는 것. 하여튼 업무 정도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당단체 업무. 말이 좀 편하게 될 겁니다. 우리 1번에는 이제 안내문, 앞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그리고 끝으로 가볼까요? 이제 제한 나오고 차별 나오고 강요 나오고 그리고 유도 나오고 바로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올 겁니다.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정말 제한을 한다는 내용의 첫 번째 저기 두 번째 앞쪽에 제한 동그라미 넣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끝에 차별계입니다. 우리는 정말 서럽게 차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예 안 해준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차별에다가 저 끝에 가면 차별이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도. 그다음 이제 방해가 나올 겁니다. 강요가 나올 겁니다. 자, 4번에 방해가 나오고요. 저 끝에 입니다. 방해. 그다음에 5번에는 두 번째 앞쪽에 이제 거기 강요가 나옵니다. 이런 제한, 차별, 그다음에 유도, 그다음 방해, 강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놓으시면 5개. 자, 문장 갖고 심하게 뭐 하질 않을 거니까 요 5개가 일반인들의 금쟁이다. 업무 방해하는 5개 행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이제 127페이지에서 행정처분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정말 심하게 또 장난하면 금쟁이는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이 아니라 뭐요? 상대적입니다. 나중에 정량에서 볼 게 아니라 육사에서 볼 거야. 8개가 아니라 11개에서 볼 거라는 겁니다. 육사 이기하면서 글자 따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저기 써놨는 내용 1학년 1반 매매 알면 초과 판다. 자, 먼저 첫 번째 매매를 어불할 때 매매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알면 이상하게 떨어졌는데 알면 자, 세 번째는 초과도 또 여기도 이상하게 떨어졌죠. 저 뒤에 디귿번 초과 그리고 판다. 자, 판단용 두 번째 앞쪽에 약간 중간 앞쪽에 나오네요. 매매 알면 초과 판다. 이제 3학년 찾으러 갑니다. 자, 3학년 3반은 이제 청서.
자, 증서 두 번째 저 앞쪽에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증서에다 동그라미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거래 쌍방들이 직접 쌍방. 그리고 투기. 저 끝에 이제 투기를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1번에는 부당. 그다음에 앞쪽에 이제 단체가 나올 겁니다. 부당 단체 업무. 해서 3학년 3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에서 이제 신고센터 운영인데요. 어디 누가 입니다. 그리고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뭐 통보 같은 거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감으로 언급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잘 안 할 거니까 입니다. 아까 8번째, 9번째, 10번째 신고해라 이런 수가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신고센터 운영인데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누가 거기다 막 시도지사 아니면 등록관청 그럴 겁니다. 아니요. 국가 가야 될 겁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 될 겁니다. 거기다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험 문제 내볼 만합니다. 자, 먼저 신고센터 운영에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기 좀 박스 좀 해놓을까요? 왼쪽에다가 시도지사 X라고 써보실까요? 시장군수구청장도 X라고 어느 시가 할 건데 어느 도지사가 할 건데 어느 구청장이 할 건데 말이 안 될 겁니다.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냥 국가가 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야 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끝에 가보실까요? 할 수 있다. 정말 국장하고 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번, 2번, 3번, 아까 8번째, 9번째, 10번째 해당되면 신고하십시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센터 업무가 나와 있고요. 자, 이 정도는 이제 간단하게 봐도 되고, 그리고 업무를 누구한테 맡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뭐 산업인력관리공단 이럴지 모릅니다.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이럴지도 모릅니다. 한국감정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국감정원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자, 거기도 꼭 한국감정원 밑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3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구두는 없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서면. 공무원들은 엄청 서식을 좋아합니다. 서면으로만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자문서도 포함한다. 오지 말아라. 인터넷으로 신고해라. 전자문서가 열린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구두 X. 자, 서면 아래쪽에다가 구두 X 128페이지 제일 아래쪽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개 정도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보안 요청은 이제 우리 신고센터가 신고인한테 요청을 할 수 있다. 좀 부족하네요. 라고 요청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뭐 이 정도는 뭐 시험 문제 감으로는 안 나올 거고. 그다음에 6번째 조사. 그다음에 조치를 요구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신고센터가 이렇게 제출을 받으면 반드시 누구한테요? 바로 시도지사나 등록관청 등의 조사나 조치를 반드시 뭐 한다고요? 요구해야 한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해야 한다.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끝에 이제 정말 거짓인 게 명백하면요. 그런 것들은 안 할 거야. 라고 끝낼 수, 종결시킬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 정도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뭐 4번까지 너무 뻔한 소리고, 입니다. 그리고 7번째가 이제 통보, 조치를 이렇게 요구받은 시도지사 얼마 만에요? 열심히 생각한다. 여기도 열흘, 7일 아니고 30일 아니다. 15일 아니다. 두 번째 이제 중간 앞쪽에 열흘, 거기는 박스를 한번 잘 한번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열심히 생각하시나 봐. 좀 시간 좀 달라고 하나 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신고센터가 이제 언제? 매월. 아까 앞에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로 통보해라 비슷합니다. 그리고 열흘까지, 여기도 매월 열흘까지입니다.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신고센터가. 꼭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이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분이 운영하니까 그입니다. 그다음에 아래 이제 네 번째 우리 아까 한국감정원 운영규정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다 위탁한다고 했으니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라고 이제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사전에 그입니다. 4번의 가장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 앞쪽에 국토교통부 장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우리 금쟁이 이건 정말 너무 쉬웠었죠. 130페이지의 기출문제 4번 쪽으로 보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건축자재 나왔네요. 여기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지 무슨 건축자재에 말이 안 된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금쟁이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한 문제가 아니라 2개 정도도 나올 수 있다.
하여튼 앞으로는 계속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두 개도 나올 수 있다. 하지 말아라. 금쟁이 교도소 가.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되면은 3년 동안 영어 못한다. 경고했다. 요 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도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